그 다음에 이제 또 대통령이 굉장히 오인하고 있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원전의 그 계속 운전. 그러니까 이제 당초 이게 용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처음에 운영 허가 기간을 줘요. 4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또 10년 운영 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이게 꼭 자동차 검사하는 거예요. 자동차 검사 맡아가지고 합격되면 그러니까 부품 갈 건 갈고 가서 검사 맞죠. 합격하면 또 2년 또 주듯이 이렇게 그 운영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이거를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일단 이 원전 사고하고 원전 가동 연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고가 난 3마일 2호기는 가동 4개월 만에 났고, 그러니까 오히려 숙달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났고 가동을. 체르노빌도 3년 만에 났고, 물론 이제 후쿠시마는 조금 한 40년 된 거긴 하지만 다른 두 개를 보면 이게 원전 그 가동 연수가 사고 확률을 꼭 높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에는 지금 98기 중에 93기가 60년 동안 그 계속 운전하기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47기가 40년을 넘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5년 동안 미국의 원전 가동률을 보면은 92%를 넘어요. 특별히 작년 같으면 93.5%예요. 엄청나게 높은 이용률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죠. 40년이 넘은 원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작년엔 70%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재작년에는 이제 66% 이렇게밖에 안 됐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세월호 세월호가 배가 오래돼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그 평형수를 덜 채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월호하고 이 원전 수명 운영 기간 연장하는 거 연결시켜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원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이런 걸 유도한 것 같은. 근데 그걸 그렇게 유도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세월호 오래된 배하고 이제 오래된 원전 두 개가 비슷해서 잘못하면 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잘못된 근거로 사실을 잘못 오인을 하고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는 이게 신고리 569기 공론화할 때 그때 이제 그 시민참여단이 그 원전 비중 앞으로 축소해라고 했으니까 이미 국민의 동의를 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 신고리 569기 공론화는 그 국무총리 훈령에 분명히 그 이제 목적이 명기가 돼 있어요. 신고리 569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 그것만 하면 사실 그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끝나는 거였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때 이제 결정이 건설 재개가 60% 중단이 40% 이렇게 났는데 이게 찬성 반대 비율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반대 비율이고요. 여기가 찬성이에요. 이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더 알수록 늘어났어요. 처음에 반대하던 사람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잘 모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찬성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좀 미안하잖아요, 정부한테. 그래서 앞으로 원전 비중을 늘리느냐, 유지하느냐, 축소하느냐 할 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유지나 확대가 많았었어요. 여기가 이제 축소인데요. 그래서 항상 유지 확대가 축소보다 많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결정할 때 이제 자기가 생각을 바꾼 거, 건설 재개에 동의한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소위
미안한 마음 혹은 보상 심리라는 게 있는데 그 때문에 생각을 약간 바꿔가지고 이게 이때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원전 비중을 축소하자는 게 좀 늘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냥 8%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요걸 근거로 이제 국민들이 원전 비중 축소를 원한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건설 재개를 하고 나서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 4가지를 이렇게 객관식으로 물어봤어요. 하나가 이제 뭐 원전 안전 기준 강화, 두 번째가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대책 강화, 세 번째가 신재생 확대, 네 번째가 탈원전 정책 유지였는데 탈원전 정책 유지가 제일 선택률이 낮았어요. 13%밖에 안 돼요. 국민은 사실 탈원전을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드러났는데 요거 마이너스 8% 차이 난 거 가지고 이걸 이제 근거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난 이제 여기 이제 2018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 원자력 산업계의 매출액이 뚝 떨어졌어요. 2년 동안 25%나 감소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 거의 7조가 이제 7조 중에 한 6조가 떨어진 거는 그 원전 전력 판매량이 줄은 거예요. 원전의 가동률을 떨어뜨려 가지고 전기 생산이 적어지고 그래서 한수원이 그 전기량이 줄어들어서 매출이 떨어진 게 있고 요거 보면 여기 표시한 거는 이제 원전 그 공급업체, 기기 공급업체의 매출액인데 이게 5.5조에서 4.5조로 1조가 이렇게 줄었거든요. 2년 만에. 이거는 이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 게 없어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원전 산업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탈원전 전에는 1.7% 정도 됐는데 1.1%로 엄청나게 60% 정도 60% 줄어든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자력 관련 그 업체들 중소업체들이 일단 몰락을 하고 있고 일감이 줄어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창원 지역은 86%가 이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이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거기에 이제 들어갈 그 원자로 기기들을 일부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게 한 5, 6천억 되는데 일단 그 돈이 물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일감이 없어지고 앞으로 비전도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일단 떨어지고 공장 가동률은 이제 올해 10% 선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유직하고 뭐 100명, 1000명 명예퇴직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업까지 갔고 이제 최근에 당초에는 1조 원 이제 넣어준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3조 6천억을 투입해서 이제 회생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회생의 방향이 뭐냐면 풍력이나 가스터빈, 풍력발전기나 가스터빈 제조로 이렇게 업종을 전환하라. 이제 그건데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얼마나 정치권에서 과학과 이 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경락 건물이 있고 이 안에 원자로가 있고 증기 발생기 뭐 펌프, 냉각제 펌프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이 두산중공업이 이런 거 원자로 관련된 이 기기들을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원자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께가 여기 이런 원자로 경락공기의 두께가 한 25cm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구멍을 내고 이게 이제 냉각관들을 연결하는 이런 건 다 이제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 25cm 두께의 그런 주철을 잘 용접하는 기술, 그다음에 이렇게 단조로 가열을 해서 단조로 하고
이런 기술들이 이게 두산중공업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이렇게 기술 전수를 해주고 그랬는데 거기도 그렇고 이 증기 발생기라는 것도 이렇게 열 처리를 해서 단조하고 그러는 게 세계 최대의 설비가 있고 그래요. 여기 이제 또 이 증기 발생기 내부에는 이렇게 가느다란 그 U자형 튜브들이 뭐 수만 개 있는데 걔들을 잘 이렇게 체결시키고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렇고 이제 이거 보면 이제 터빈 발전기예요. 아까 여기 터빈 날개로 저기 증기가 가서 이걸 돌리면서 이제 발전기로 이게 발전기 내부고, 근데 이런 게 발전기가 분당 1800회 회전을 하거든요. 1800 RPM을 하는데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러려면 이거 처음 만들 때 이게 이제 축이 굉장히 긴데 이런 축을 0.1mm 그 오차도 없이 공차도 없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걸 하는 기업이고, 뭐 이제 여기 또 제어 예측 시스템 펌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하던 기업을 이제 풍력 발전기 만드는데 기업으로 바꾸라 그러는데, 풍력 발전기 보면은 풍력 발전기 기둥 있잖아요. 기둥은 이렇게 얄팍해요. 원자로는 25cm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플랜지 만들어 갖고 그 기둥 조각조각 돼 있는 거 연결할 때는 그냥 볼트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용접 기술, 이 특화된 용접 기술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청 쉬운 기술이죠. 원자력 기술에 비해서. 그래서 이미 진입 장벽이 낮아가지고 중국 회사가 지금 세계 최대 회사는 덴마크 회사예요. 2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여기 중국이 또 있고 여기 있는데, 중국 회사들 다 하면은 한 30%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시장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고, 두산이 들어가 봐야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그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서 소위 블루오션에, 세계 원자력 블루오션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여기 완전 레드오션이거든요. 풍력 발전기 하면은 그것도 이제 거의 뭐 아무나 다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생산성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뭐 임금이나 뭐 전기료나 이런 거 갖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그런 판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전 가동률이,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원전이 이제 발전 단가가 제일 싸거든요. 싼 거를 줄이고 또 이제 비싼 LNG를 늘리다 보니까 한전이 영업이익이 과거 2016년 탈원전 이전에는 12조가 넘던 게 이제 재작년에 2천억 원 적자더니 작년에 1조 4천억 가량이 적자로 돌아선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부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한전의 부채가 143%, 187% 늘어났는데, 이렇게 부채도 늘어나고 적자가 되면 사실 한전은 주식회사거든요. 왜 이제 뉴욕 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고 계속 이렇게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주들의 항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해결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제 전기요금 올리는 거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그래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제 국민의 반발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싸요.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 60%, 70%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그 누진세 이런 거 완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주 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가 싼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싸고, 안 싼 게 지금 OECD 여러 나라 중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17위에 싼 순서로 우리나라보다 싼 나라가 16나라나 지금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여기 캐나다는 수력이 있고 그렇지만 체코, 네덜란드 이런 데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더 전기를 올리게 되면 가뜩이나 제조업 경쟁력이 이제 낮아진 상태에서 전기료 인상으로 더 낮아지는 거죠.